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어제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소형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실적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호텔 리조트 대표업체인 아난티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83% 증가한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25% 급등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온 시스템도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13%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중소형사의 실적 재료에 관심이 집중된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MSCI 지수입니다. 내일 MSCI 8월 리밸런싱 대상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8월 11일 MSCI 편입 종목 발표입니다. MSCI 지수는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총 4번의 정기 변경을 실시하는데요. 내일 8월 분기 리뷰에 편출입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에코프로와 하나오션이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MSCI 편입주 등락률 보시죠. 발표 전후 3개월, 총 6개월간 평균 상승률이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하나오션은 오늘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새롭게 편입 예상 종목으로 부상한 포스코 DX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MSCI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중국 한국행 단체 여행 허용입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은 사드 갈등 이후로 6년 5개월 만인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중국 소비 관련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오늘 업종과 섹터 상승률 상위 모두 중국 소비 관련주였습니다. 화장품, 호텔, 카지노, 면세점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코스맥스가 2분기 호실적 소식까지 더해지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도 리조트 카지노 사업 기대감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커의 단체 귀환 소식에 들썩이는 중국 소비 관련주, 실질적 매출 연결고리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MSCI와 중국 소비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와 하나오션, 코스맥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8월 11일 MSCI 편입 종목 발표입니다. MSCI 8월 분기 리뷰를 하루 앞두고 후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미 후보로 거론된 종목들의 재료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주가를 더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통상 MSCI 편입 전후에 수급 흐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의 흐름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이사님? 우리가 과거에 편입 종목 사례를 대입을 해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주도가 됐었고 40거래 이전부터 구체화가 됐습니다. 편입을 한다라는 그 기점부터 40일 이전인 거죠. 그리고 발표일에서 편입일까지는 외국인 순매수의 강도가 증가를 했고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그 각 연도별로 사례가 다른데 종목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와 공매도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일, 발표일과 편입일 이 기준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편입일 이후죠, 이제. 편입일 이후 40거래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매수 강도는 증가를 했는데 주가 등락률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MSCI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 발표일이죠. 발표일과 편입일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SCI 8월 분기 리뷰 종목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편입 유력 종목인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두 종목 모두 고 주셨고요. 이희권 지점장은 두 종목 모두 스탑을 주시면서 완벽하게 지금 엇갈린 신호가 켜졌는데 에코프로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오늘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 먼저 고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에코프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MSCI 편입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한 측면은 40거래일이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을 때 그때 MSCI 편입이 되던 종목의 공매도 강도가 높아진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 매수가 더해질 때 쇼커버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지금 대입을 해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잔고 같은 경우에 증가폭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아직 3% 정도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외국인의 MSCI 편입 그 발표일 기준에서 편입일까지의 매수 강도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뭐 수급의 논리, MSCI 이벤트 이 부분을 대입해서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희권 지점장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런 뭐 수급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은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스탑 의견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다소 문매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주식의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이 어느 정도일 거냐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는 시장 크기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 세계의 자동차, 전기차 제외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연간 8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그걸 부품까지 시장으로 따진다라면 약 3천조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가 모두 다 100%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기차 중에 배터리의 비중은 40% 정도가 됩니다. 그럼 3천조 시장에서 배터리의 시장은 1200조 시장이 되겠죠. 그 배터리의 1200조 시장 중에서 양극재 시장은 또 40% 수준이 됩니다. 그럼 1200조 수준 시장에서 40%이기 때문에 대략 480조의 시장이 옵니다. 그 양극재 시장 중에서도 뭐 여기 NFT가 있을 거고 뭐 인산철, 뭐 LFP가 있을 거고 또 양극재 중에서도 플레이어가 여러 나뉠 겁니다. 거기서 MS를 10% 가져간다고 하면 대략 50조의 시장, 정말 좋게 봤을 때 50조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합치면 60조죠. 때문에 결국 뭐 시간을 지나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당장은 힘들다라고 보고 당장 힘들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판매량 자체가 상승 추세가 둔화되었고요. 네.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분기별 증익이 다시 보여야지만 더욱더 먼 미래에 이익을 당겼을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수급 유입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편입된 이후에 주가 향방을 두고도 지금 뭐 두 분의 전문가분들도 갈렸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 종목 토론방의 그 게시판을 들여다보면은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긴 한데 뭐 MSCI 편입이 된다고 하면 200만 원은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성 이사께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 유입에 대한 효과는 얼마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 공매도가 해제됐다가 이제 재개된 시점에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고 네. 여기에 더해져서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이 MSCI에 편입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감안을 해보면 최대 상승률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가 나타났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죠. 근데 각 종목들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발표일에서 편입일 기준의 데이터를 놓고 여기에서 그 상승률을 대입을 해보면 2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MSCI의 과거 데이터, 편입 데이터를 놓고 종목의 이벤트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장을 해보는 거죠.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 확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연결해서 공매도가 확장이 되었을 때 네. 그 외국인 매수의 자동적인 수급 유입도 있거든요. 이와 더해서 뭐 대차 잔고 증가가 나면 공매도가 증가하고 다시금 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 환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도 있기에 대차 잔고의 증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차장고 이제 증가 추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 7월에 쇼커버링 효과로 인해서 수급을 불러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급감했던 공매도 잔량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매도 영향력은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지점장님? 네, 사실 수급을 예상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수급이란 건 결국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발생하는 이슈인데 프로그램이 매매를 할 수 있고 남녀노소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급을 예상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펀더멘탈에 조금 우호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IRA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네. 저는 내년에 그 미국 대선이 노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미국 대선이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경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4, 5월 달에 발생이 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유리하죠. 상대방 측면에서. 트럼프의 제1으로 밀고 있는 것이 기존의 정부에서 밀었던 IRA 같은 법안을 무효화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연 IRA로 가장 수혜를 받았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인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 오른 시간은 많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지금까지의 가속도보다 더 증익이 되는 가속도 펀더멘탈을 보여주어야 될 시기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에 있어서 정책 방향에 또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MSCI 편입을 지금 앞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할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우리가 편입이 되었다고 확정이 되더라도 바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 편입일과 이제 발표일과 실제 편입일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그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공매도 잔고 이 비중이 3%, 시가총액 대비 3% 정도가 넘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MSCI 기준의 편입이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 여기에 대해서 액티브 자금 자체는 바뀔 수 있죠. 더 유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평균 수치를 대입해 보면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그렇다 네. 보니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수급적인 요소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20% 업사이드로 13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하나오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7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8월 들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으로 1.7%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의 지금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나오션의 스탑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조선 업황의 그 센티멘탈 그리고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도크가 계속 차고 있고 판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가격 협상력이 좋다는 것 자체가 업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업황 내에서 종목별로 올해 예상되는 PBR 밸류에이션 살펴보시면 하나오션이 거의 4배에 가까운 3.93배입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0.86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18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66배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뭐 HD 한국조선해양에 비해서는 거의 4~5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2배 정도 할증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할증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으로 MSCI 편입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편입이 확정되고 편입되는 순간 저는 그 할증 요인이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업황은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보다 다른 종목들이 이제 선호도가 더 높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성우 이사께서는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런 수급 효과가 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수급 측면에서는 공매도 비중이 높지 않은 종목이라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MSCI 편입이 되더라도 기존의 각 종목들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는 그 요인들은 낮기는 해요. 기대감 측면인 거죠. 그러면 종목으로 돌아와서 현재 본업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우리가 실적이 당장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측면에서 성과가 더 상승할 수 있냐 여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선주들의 발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 선주의 발주가 현재 성과에서 나온다는 건 투기적인 발주 형태입니다. 그 성과가 더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발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형태가 한 가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고선 가격과 신선박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대기 수요 같은 경우가 더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 그 중고선과 신선박 같은 경우에 가격이 붙었을 때 사례는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가 한 30% 이상의 상승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도 물론 밸류의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의 사이클상에서 아직 이게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황도 긍정적인 데다가 이제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오션이 호위함 승전보에 이어서 이제 8월에 하나오션 이름으로 첫 선박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 적자폭 축소를 하고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수주 목표 달성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전망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지점장님? 네, 올해 수주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은 아쉽게도 국내 조선 3사 중에 최저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고선가 위주의 수주 전략이 이런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떨어졌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카타르 2차 LNGC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로서 동사가 더 할증을 받고 할인을 받은 이유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어그룹 대비해서, 그리고 동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PBR 밴드, 다른 회사와의 비교, 다른 업과의 비교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 PBR 밴드 구간에서도 이 고점을 훨씬 더 뚫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더 아웃퍼폼하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답답한 횡보세를 지금 보이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MSCI 편입을 기대를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바꿀 때 시가총액이 6조에서 7조 원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연기금이 편입해야 되는 시가총액 요소기 때문에 연기금이 편입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조선주를 살 때는 특정 기업을 찍어 사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사는 특성이 있어요. 각 지금 밸류 비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매수를 넣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이제 뭐 MSCI 편입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저는 전고점 수준 49,9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은 뭐 상한가에 불을 뿜었고요. 뭐 면세, 호텔 신라도 좋았고, 여행주, 뭐 카지노, 중국 소비 관련주가 그야말로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6년 전과 지금을 조금 봤을 때는 사실 많은 환경들이 좀 바뀐 상황이어서 약간의 의구심도 들기는 하는데,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소비 유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좀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한국의 사드 제재 이전에 중국의 단체 방문객 비중은 7년 평균 3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는 19.2%까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대략 18%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긴 합니다.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10%에서 뭐 18%, 2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다소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건 과거에 이 한국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네. 그 당시 때는 위안화의 강세장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은 위안화의 약세죠. 이게 자국 통화의 강세 시기 때는 아무래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지출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 평균까지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하지만 분명 기저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는 맞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귀환 소식에 어쨌든 중국 소비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코스맥스와 롯데 관광 개발을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고 롯데 관광 개발은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부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 ODM 대표 업체고 중국발 호재에 이어서 2분기 호실적 소식까지 지금 전해졌는데 이성미 이사께서는 코스맥스 고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화장품주는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입되기 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LG 제가 생활 건강이요. 뭐 LG 생활 건강과 네. 비슷한 종목인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미국의 엘프라는 화장품 회사가 아.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경우가 북미에서 온라인 매출 데이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기초 화장품의 판매가 느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실리콘트와 함께 실리콘트. 북미에 대한 온라인 매출이 있다 보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중국의 소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물론 화장품은 아니지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8월 3일 기준에서 중국 매출이 50%가 증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에 대한 부분이 진작될 수 있는 요인과 더해져서 이제 가장 큰 점이죠. 한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강했고 그러면 이익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없다고 하면 주가는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460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 1,109억인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대입해 봤을 때는 한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상향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지점장께서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는데 코스맥스가 뭐 중국의 로컬 브랜드와 손을 잡고 또 현지에서도 활발한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인지도는 뭐 얼마나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단체 관광객 허용이 이익 확장에 실질적으로 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만약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셨으면 스탑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고 의견을 드리는데 네. 화장품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정말 뭐 입생 로랑이라든가 프랑스 명품과 같은 정말 하이엔드급 화장품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저가에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브랜드의 파워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양극화 플러스 스마트화,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브랜드를 보고 효능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싸게 그 브랜드를 샀죠. 하지만 최근에는 올리브 영을 가보시면 싸게 많은 양의 화장품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약해지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고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건 네. OEM 업체 입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함으로써
이 단가가 더 올라가고 OEM의 중요성이 더 증가가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의 트렌드는 브랜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는 네. 변신을 잘할 수 있는 OEM 업체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사는 지금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을 것 같고 OEM이나 ODM 쪽으로는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맥스는 이제 오늘 2분기 호실적 재료가 또 주가를 더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늘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하반기에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2분기 영업이익 실적 예상치가 306억이었어요. 이게 실제치는 460억을 발표했는데 단순히 자, 일회성 요인이 있냐 없냐 첫 번째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영업 마진 같은 경우가 증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증대를 했습니다. 본업이 그만큼 호조를 보였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번 분기만이라고 하면은 시세 확장은 나타나지 않죠. 3분기, 4분기까지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채널단에 이익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109억 원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한 1,200억대, 여기에서 베스트 케이스는 한 1,300억대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입해서 목표가를 도출해보면 좀 편하게 접근 네. 가능하실 겁니다. 네, 코스맥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를 보면은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2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지난해 고점을 넘어섰는데 사실 지금 이제 좀 포지션을 고민할 때가 아닐까 싶거든요. 기존 보유자들 어떤 전략 세워갈까요, 지점장님? 네. 과거의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중국 관광객의 인바운드가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 그리고 큰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갈렸습니다. 네. 당연히 최대 고객사이고 그 덩치가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바뀌었는데 하지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전체 고객사 중에 70%가 중소형 브랜드사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는 인디 브랜드의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덩치가 굉장히 크면 그 트렌드에 빠르게 회사가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화장품사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이런 마케팅 또한 트렌드에 맞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생명 주기를 짧게 빠르게 쓰고 한번 써보고 말지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작품을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하고 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률 상승과 캐파 증설이 기대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관광개발 한번 볼까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조금씩 저점을 높여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성 이사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는데 오랫동안 좀 쉬었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적은 계속 못 냈었어요. 계속 적자가 났었고 맞아요. 못 냈었는데 이제는 될 수 있는 환경이 깔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 단체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제주도 관광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 실적의 방향성은 갈리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워낙 그 매수 강도가 강했었고 공매도 비중이 오늘 또 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10% 이상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은 공매도 환매수도 나타날 수 쇼커버링의 있는 효과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카지노 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서 또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분명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제주도를 방문해서 카지노를 이용할 고객의 비중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 사업도 있긴 하지만 결국 BEP를 끌어올릴 만한 영업이익을 낼 만한 건 결국 카지노 사업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경쟁사들인 파라다이스나 GKL 그리고 크게 봐서 마카오를 경쟁으로 봤을 때 그 카지노의 브랜드가 그들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들이
카지노를 할까? 만약 카지노를 찾는다라면 저는 이 육지나 또는 마카오를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아니면 마카오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카지노 성장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럼 실질적인 효과는 좀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보유자들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롯데관광개발이 뭐 계속해서 좋다 하고만 주가가 지금 못 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상한가를 친 상황에서 더 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수급적인 요인을 더했습니다. 실적은 물론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전제를 단 게 제주도의 관광객 유입이 실제 중국 로컬에서 와서 많이 가느냐 여기거든요. 예, 그 점을 체크해 보시고 수급의 공매도 환매수를 대입해 보면 15,000원대까지는 기본으로 가능하기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또 내일 또 중국 소비주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와 하나오션 그리고 코스맥스 또 롯데관광개발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는데요. 현재의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집니다.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일진 디스플이 8%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패널 사업을 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 8%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줄에 이어서 노루홀딩스와 조강페인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보시면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여행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10%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3% 추가적인 상승 보이면서 54,4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이 오늘 17%의 양봉을 그려냈는데 시간에서 10% 상승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9,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화장품주로 12% 급등한 세화 PNC, 시간에서도 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9% 강세 보이면서 1,19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코스메스 BTI는 2.3% 하락하면서 1,1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인전자와 한세실업이 1% 약세 보이고 있고요. SHD, 주석 도금 강판을 제조하는 업체로 SHD는 1.7% 약간 밀리면서 2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광기능성 시트를 생산하는 세진 TS 4%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우정바이오도 2% 약세 보이면서 2,63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바이오 휴먼텍 역시 1.6%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간 팩트로는 1.5% 살짝 밀리면서 37,2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PB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성우 이사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오스코텍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와 또 화장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석훈 PB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는 이제 공장을 풀리 가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우수한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랙 레코드 및 생산 캐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피어 기업 대비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캐파와 풀 가동에 대한 호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장 가동 현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공장을 이제 완전하게 가동을 해서 이제 우수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결국 이제 모멘텀과 실적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중 모멘텀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의료 AI, 뭐 비만 당뇨, 이제 내시 그리고 항암, 이제 특히 그 중에서 폐암, 치매 등을 바라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은 대형 바이오 이때 주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1에서부터 1, 2, 3 공장 모두가 연간 생산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4공장도 하반기 중에서 이제 완전하게 가동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으면서 현재 모든 공장이 하반기 되면은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우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공장이 가동되기도 전에 5공장이 또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알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생산 캐파 좀 우위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트랙 레코드 및 생산 캐파가 높다라는 점도 이제 우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인 트랙 레코드와 이제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 위탁 생산 업체들보다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중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항체 치료제, ADC, 이중 항체 쪽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멘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CMO라고 하는 것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목표가는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가량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300억 원가량 늘면서 찍으면서 예상하면서 4.7%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 매출액은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예상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주로 4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따라서 하반기 이후 호실적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측이 나온 값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로 DCF, 현금 흐름 할인 모형으로 분석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러 보고서에서 거의 동일하게 이 가격, 즉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가격 제시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71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이 10%를 적용했고요. 더불어 차트 흐름상 위험 관리하기에 적절한 선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10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우 이사의 라이징 스탁 아이패밀리 SC 볼 텐데 어제 VT도 등장을 했었는데 좀 유사한 결을 가진 종목이네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아이패밀리 SC의 라이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소비 증가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소비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지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장점이자 단점이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건데 요즘 일본의 소비 형태 같은 경우가 과거에 소비되었던 제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식스라는 운동화가 잘 팔리는 점이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브랜드 같은 경우가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날 때 소비 같은 경우가 더욱 증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이패밀리 SC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엔화를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2분기 실적의 발표는 이제 열어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 주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우리가 코스맥스의 실적,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실적이 크게 나쁠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방향 같은 경우가 더욱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접근에 대한 부분 자체는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한 전체적인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연간 기준 한 1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2분기 기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방향성은 여기에서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아이패밀리 SC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눈높이는 얼마 정도까지 좀 올려볼까요? 2분기는 우리가 실제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이상 잘 나와줘야지 이 정도의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요.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변동성이 있었고 다시금 이렇게 단기평 위로 올라서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매수가는 24,1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이 기준은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30억 달성 가능한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이상 잘 나오는 구조를 대입을 해서 목표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타 오스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이 아닌 실적, 숫자로 보여주는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네, 어제 저희 라이징 스탁에 유한양행이 등장을 했었는데 역시 레이저 티닙을 모멘텀으로 좀 꼽았었거든요. 이 오스코텍의 성장 스토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 존슨앤존슨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미반타막과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의 이 병용 파이프라인이 타그리소를 대체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타그리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백신으로 알려졌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액을 70%에서 80% 정도 담당하는 약이 바로 타그리소입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데요. 그만큼 블록버스터급으로 지금 글로벌 7조에서 10조 원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신약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아미반타막과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 간접 임상이긴 하지만 아직 헤드 투 헤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간접 임상에서 절대 열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10월에 에스모에서 발표될 병용 임상 3상 데이터가 발표되면 충분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1차 신약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타그리소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험 등재 모멘텀을 놔두고 있죠. 때문에 저는 레이저 티닙이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끝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결국 1,000억 단위 조 단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줄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타임폴리오나 삼성 ETF 설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정되었던 코액트 바이오에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이 1순위로 편입이 되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순위로 편입이 되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시총 10분의 1이지만 유한양행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또한 3에서 4% 비중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바이오 수급으로 몰려올 경우에 단연 오스코텍도 함께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타그리소 시장에 이제 대체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ETF 수급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적으로는 그럼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신고가인 7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강석훈 PB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성웅 이사의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오스코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5% 빨간불로 마감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오늘장에서 급등했습니다. 어제 4% 상승, 오늘은 17% 급등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3위 기록하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5%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GSE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도시가스 관련주인 GSE, 오늘 정규장에서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코스나인입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하면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날아올랐죠. 코스나인은 화장품주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상승률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5.8%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해외 패키지, 자유여행, 항공권 예약 등 여행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 17% 급등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승한 상한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아예 노랑풍선은 그 시간외로도 이제 좋게 나왔는데 장중에서도 이제 17%가량 오른 종목이죠. 이제 역시는 오늘 점심에 나온 뉴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자국민이 이제 한미일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고, 사실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 사실 소식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한 건 오늘 점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오늘 화장품 테마도 열심히 날아올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주셨던 노랑풍선과 같은 여행 테마도 잘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그레디언트, 참 좋은 여행 등이 있겠죠. 사드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슈가 아니라 이번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뭐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오게 되면서 필수 코스로서 이제 미용시술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좀 패키지화해서 잘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의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랑풍선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은 주식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단순 이슈가 아니라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LS 전선아시아도 보겠습니다. 오늘 해적 케이블 공장 증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에는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LS 전선아시아도 장중에 이제 5.8%가량 올라줬었는데, 뭐 최근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전도체 종목으로 묶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뭐 LS 전선아시아 자체적인 사업으로서도 주가 상승의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뭐 일단 전력 인프라 쪽, 특히 전선 쪽 수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오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뭐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뭐 LS 전선아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개도국 쪽을 좀 보야겠죠. 중동이라든지 개도국 쪽 내에서의 수요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 쪽에서의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선 가격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LS 전선 아시아에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오른 상승도 있지만 그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본업의 메리트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신성 델타테크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관계자가 초전도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LNS 벤처캐피탈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좀 의아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테마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상한가가 보였었는데, 뭐 전일 강세를 보였던 사실 비만 치료제 테마라고 하는 것과 초전도체 테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즘 수급을 좀 주고받고 있는 줄다리기를 좀 보이고 있죠. 막 달아올랐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제 초전도체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상한가를 보여왔었지만은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때마다 뉴스가 나오게 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열심히 널뛰고 있는 중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오늘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것이 오후장에서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LNS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초전도체 연구가 나온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9.3% 가량 갖고 있게 되고 이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 LNS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이제 52% 가량 갖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은 이유로 파워로직스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다만 이제 종목의 수급을 타테마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전주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어서 DR텍도 보겠습니다. FDA로부터 엑스레이 기기의 시판전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25% 급등했는데요. 이번 승인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기사가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25%가량 상승으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 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요것을 현상할 필요 없이 모니터에 바로 띄울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메리트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에 AI 딥러닝 기술까지도 접목시키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테마가 이쪽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우선 중국 증시부터 보시면 오늘 경제지표 경계 심리가 완화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종합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도 0.1% 올랐습니다. 항생지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35% 빨간불로 거래됩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면세점과 카지노, 화장품 등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 알아봅니다. 어제 독일은 0.4%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0.9%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체크해봅니다. 어제 0.7% 상승 마감해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받아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7%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프랑스에서는 2분기 실업률과 7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